자, 그러면 덜 불행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하기 전에 좀 덜 미워하려고 해야 되는데, 용서해라. 그거 어려워요. 안 돼요. 제가요, 어떤 전직에서 근무할 때 한 직원이, 제 밑에 있는 직원인데, 제가 어떻게 도움을 줘서 이분이 이렇게 승진하게끔 해줬어요. 근데 이분이 승진을 하고 나서는 나한테 말하자면 배신 비슷하게 이렇게 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도저히 이거는 저는 속된 말로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더라고요. 그 감정이 몇 년 동안 지속됐어요. 근데 좀 여기서 밝히긴 좀 민망하지만 그분하고 같은 자리에서 또 근무를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용서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용서까지는 하지 말고 조금 어떻게 덜 미워할까 요거 한번 궁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에너지를 좀 전략해라. 저거 용서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투입되니까 에너지를 전략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안 해도 좀 덜 미워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 나올 텐데요. 우리는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용납하는 단계까지 가는 건데, 이거는 사실 이런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행복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분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현인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저 사람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행복을 가능케 하는 열쇠는 덕이라고 그랬어요. 요때 덕은 virtue가 아니고 아르테라고 하는 건데 저건 뭐냐면 동양 사상에 있어서의 덕하고는 다른 거예요. 요거는 요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덕은 excellent예요. 이성적인 탁월함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더 덕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덕에 기초한 인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도 물론 나머지 이거 말고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 사람도 약간의 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놀랍죠? 그리고 또 하나는 관계성을 잘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분이 이런 세 가지 요소를 말씀을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이상 전에. 그런데 최근에 와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725명의 사람들을 약 75년간 관계를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관계를 생각을 해보세요. 725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75년 동안이나 삶의 궤적을 추적을 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행복해지는가를 연구했다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나온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해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간관계가 좋으면 행복하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법륜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강의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람이 기분이 막 나쁘고 화가 나고 뭐 기분이 좋고 하는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혹시 여기 우리 여자분들 많이 계신데 집에서 자녀가 이건 그분의 설명이에요. 자녀가 100점 만점에 50점을 맞았다면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막 뭐라고 하시겠죠? 겨우 그거밖에 못했냐 그러고 당신은 그보다 더 못 맞았으면서 그죠? 남편이 술을 막 잔뜩 먹고 막 인사불성 직전에까지 와서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호칭이 어떻게 됩니까? 여보 당신이 어느새 저 인간 그렇게 변하잖아요. 그죠? 못마땅하잖아요. 불편해요. 자, 이 법륜 스님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쥐가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는데 없어요. 근데 어디 보니까 웬 접시에 맛있게 생겨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대요. 그래서 덥석 먹었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먹고 나니까 배가 아파서 떼글떼글 굴렀어요. 쥐약을 넣어놓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쥐가 불행한 거는 무슨 원인일까? 남편이 술을 많이 먹고 와서 불편해하는 아내는 저 남편이 뭐 때문에 그럴까? 법륜 스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사주팔자가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건 뭐냐? 무지, 몰라서 그랬더니 거기에 쥐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안 먹었을 텐데. 그죠? 그리고 또 이런 예를 들었어요. 청문회 하는데 장관을 뽑으려고 청문회를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전화 받으셨어요? 김 교수님 받으셨어요? 어느 장관 좀 뭐 보건복지부 장관 좀 해달라고? 자, 그럼 만약에 그 전화를 받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굉장히 좋죠. 우리 아침 모임 하는데 어느 분이 그 ESG 경영 그거 관련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교육부 장관을 꼭 할 거래요. 근데 만약에 그분한테 전화가 가서 당신 교육부 장관 좀 할 수 있겠소? 만약 그런 전화가 오면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그런데 청문회를 이렇게 다 하다가 보면 집안이 완전 폐가 망신되는 경우 많이 봤죠. 장관은커녕. 그래서 어느 것이 옳은 건가? 어느 것이 기분이 좋은 건가? 결과적으로는 뭐냐? 그 법륜 스님은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즉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런 불행해지는 걸 막을 수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무지에서 비롯된 거다, 불행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저는 그런 막 훌륭하신 막 그런 분들이 아니고 저는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런 불행을 막을 수 있을까? 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버드 대학교 예를 들었고 수천 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인이 어떻게 했고 하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말했던 눈으로 보이는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이 심한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편해지는 거의 원인 제공의 첫 번째는 말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럼 안 하셔야 돼요. 끝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절대로 너를 위해서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뭔가 좀 어드바이스 좀 해줘. 라면 좀 상황 다르지만 그렇지 않은데 계속 가르치려고 하고 이거 내가 너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렇게 하지 마. 뭐 이렇게 해. 이건 다 관계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남을 희롱하는 말. 자, 말의 품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래서 저희들은요. 대학 동창 모임들이 있는데 그때는 솔직히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막 이 새끼 저 새끼 막 이게 일반 용어였어요. 만나면 야, 이 새끼 너 오래간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은요. 근데요. 아이고 윤 회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리고 그 사무실 가면 사실 그분이 큰 회사 회장님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뭐 조그만 저거를 하기는 하지만 제가 회장님이라고 꼭 호칭을 불러요. 회장님 오늘 회장님 사무실 좀 가서 차 한잔 먹어도 될까요? 그럼 어서 오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남들이 볼 때도 그렇고 우리 둘의 관계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야, 이 새끼 너 차 한잔 먹으러 와. 이거 하고 회장님 오늘 차 한잔 하러 오시죠? 어느 것이 좋습니까? 품위가 있잖아요. 관계가 새로워지고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이런 거는 품위를 굉장히 낮추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맞는 말, 나 틀린 말 아니잖아. 내가 뭐 틀린 말을 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은. 틀린 말, 바른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이게 덕이 되는 건가를 따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